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이 5조 원을 넘게 증가하면서 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디딤돌대출, 버팀목 대출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면서 7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미국 경제학자들의 절반 이상은 연준이 올해 한 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첫 금리 인하 시기는 9월이 유력했습니다. 경제학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21명이 올해 연준이 1회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이래도 인하하지 않을 것이라는 답한 학자도 9명에 달했지만 2회 인하할 것이라는 응답자도 9명으로 동일했습니다.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제왕절개 분만 시 무통주사와 국소 마취제인 페인버스트를 동시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보건당국이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며 입장을 사실상 번복했습니다. 정부가 반대 여론에 밀려 정책을 접은 것은 올해 들어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 브리핑입니다. 여행정보 플랫폼 기업 야놀자가 이르면 다음 달 미국 시장 IPO를 추진하면서 야놀자에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가 미소 짓고 있습니다. 가치평가에 따라 최대 10배 가까운 수익을 올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들 급등세 나온 이후 변동성 보이고 있으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매일 여러분께 퀵 배송해드리는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장은희입니다. 오늘 우리 양시장 빨간불을 켠 채 마감했습니다. 오늘 가장 뜨거웠던 적은 뭐니 해도 바로 애플이었는데요. 단 하루 만에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무려 7% 넘게 급등세를 올려주면서 상한가 보이시는 것처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기염토에 냈습니다. 이 때문에 덩달아 국내 관련 종목들도 큰 폭으로 오름세를 보여줬는데요. 특히 그렇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이 윗꼬리를 길게 달았다는 점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섹터 내에서도 빠르게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K푸드 내에서 어제의 주인공은 주류업이었다면 오늘의 주인공은 육계 관련 종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잠시 쉬어가나 싶었던 화장품 종목들 장 후반 들어서 급등세를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아마존이 K뷰티 브랜드를 유치하기 위해서 대규모 설명회를 개최했다라는 모멘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세 그대로 받아갈 수 있을지 잠시 후에 방송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잠시 있다가 이렇게 오늘 장 정리와 함께 내일 장 대응 전략 꼼꼼하게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위해서 저희가 전화 상담 받고 있습니다. 02-3153-2642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발빠르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자로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샵 0082로 문자 메시지 편안하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유튜브로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와 함께할 수 있다는 점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하게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상한가 로켓 배송 출발합니다. 나도 투자 고수가 될 수 있다. 나도 투자연구소의 차티스트 최인성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최인성입니다.
네, 섹터 내에서도 진짜 빠르게 순환매가 돌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어제의 주인공은 주력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은 또 삼계탕이었지 않습니까? 네. 진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대응하기 정말 어렵다 느끼실 것 같고 그리고 또 아마존 모멘텀을 갖고 있는 화장품 또다시 급등세를 보여주는데 이 시세 또 그대로 이어갈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정말 웃긴 게 말이죠. 네. 섹터의 순환매가 빠르게 일어날 때 대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요? 네. 여러분들 단기 투자 하시려는 거 아니잖아요. 데이 트레이딩 하실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샀다 오늘 파는 것도 아니고 1시간 전에 샀던 종목 1시간 후에 안 들고 있는 식으로 데이 트레이딩 하시면서 수익을 만들고 계신 투자자분들이라면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고점에서 매매를 주력으로 하시는 투자자분들이 아니시라면 섹터의 순환매가 빨리 일어날 때 그냥 지켜보시는 겁니다. 너 가는구나. 그렇구나. 그 정도만 생각을 하시고 그 종목들에 모두 다 따라 들어가려고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고점으로 올라가 있는 종목이고 모멘텀이 장기화될 수 있는지 지속성이 있는지 판단하실 수 있는 해안이 있으시다면 상관이 없지만 그거 보실 줄 모르시면 투자할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섹터의 순환매가 빠르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요인들이 존재하는데 그중에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건 외국인들이 어디로 가서 안착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키워드. 화장품입니다. 화장품 쪽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매출액이 증가될 수 있는 외국인들의 유입과 가장 큰 매출의 주요 거점이었던 중국으로부터 지금은 미국 등 해외로 수출 범위가 증가되어 있기 때문에 모멘텀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화장품 관련주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기다리시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자율주행이 나왔는데요.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최근에 이슈가 있었던 게 뭐였습니까? 일론 머스크가 중국에 가서 바이두와 협력 관계를 만들겠다. 그 이유는 미국에서는 이미 4년 전부터 판매하고 있었던 FSD, 풀 셀프 드라이빙을 중국에서도 판매하려 한다.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중국계 기업인 누구와 비아디와의 경쟁 그리고 차츰차츰 커지려고 하고 있는 샤오미를 누르기 위해서일 수도 있겠지만 고래 싸움에 새우가 몸집을 불릴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옥석 가리기만 잘 하신다면 자율주행 쪽도 기다리시면 큰 수익을 만들 수 있는 테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2차 전지 얘기가 나왔는데 2차 전지. 빠르면이라는 얘기와 함께 뭐라 그럽니까? 올해 하반기 말부터는 다시금 수요가 증가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그건 어디까지나 예상 추산치죠. 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해선 그만큼 소비자들로 하여금 현혹될 수 있는 무언가를 제시를 해 주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내용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를 들어 수요가 증가되는 게 이미 보여집니다. 그게 올해 하반기예요. 그럼 우리가 2차 전지 자율주행 전기차에 투자해야 하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 전력 설비 관련주 변압기 교체 주기가 도래한 2023년 6월 달에 제가 얘기하고 나서부터 제가 처음으로 관련주들의 첫 삽을 뜨기 시작한 건 11월이었습니다. 왜? 6월 달에 교체를 했으니 3분기에 들어는 갔는데 4분기에 실적의 반영은 안 되겠지만 저점이라 판단이 되면 그 자리에서 미리 잡고 기다려도 되지 않을까. 마찬가지입니다. 판매가 증가됐다라는 내용 나오고 나서 주가 올라갈 때 그때 따라 들어가셔도 늦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봐야 된다? 자율주행과 화장품과는 별개로 2차 전지 쪽은 아직도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음식료가 나오는데요.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셨죠. 어제는 이거, 내일은 저거, 글피는 또 다른 거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음식료 쪽에 지속적으로 매출액의 증가분이 눈에 보여지고 있고 어찌됐건 모든 인간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의식주입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음식이기 때문에 음식료 관련주들은 문제가 생길 때 가장 큰 파급력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죠. 예를 들면 빵에서 쥐가 나왔다라든지 그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슈들을 잠재울 수 있다면 음식료 관련주 더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렸던 관련주 뭐가 있었습니까? 엑스레이 기억하시죠?
그게 왜 중요하겠습니까? 어찌됐건 음식에 문제는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음식 쪽에서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수 있는 시장이라고 한다면 얼마만큼 증가될지는 알 수 없겠으나 모멘텀은 여전히 살아있으니 키 맞추기형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관련주들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까지 뉴스가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뉴스가 나올 때 제가 한 이 얘기들의 퍼즐이 맞춰지겠죠. 자, 그다음 아이폰. 저의 주력 분야입니다. 그죠? 왜 주력 분야인지는 알고 계시죠? FPCB 관련 업체에서 공돌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시장을 바라볼 때 조금 긴가민가한 분들 많으실 거예요. 분명히 애플이 갑작스럽게 뻥튀기가 됐는데 WWDC 발표 이후에 애플에서 보여주고 있었던 그 내용들이 뭐였습니까? 야, 이거 원래 하고 있었던 거 아니야? 이거 구글에서 하고 있었던 건데? 이거 원래 있었던 거잖아. 였죠. 그런데 그 내용 때문에 주가가 폭락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간밤 애플의 주가가 상승하면서 오늘 시초가를 뜨겁게 달궜었던 종목이 몇 가지 있었죠. BH, LG 이노텍 이 두 종목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판가름이 나는 것 중 한 가지가 무엇이냐? LG 이노텍은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로 끝이 났어요. 그런데 BH는 외국인도 기관도 매도세입니다. 그렇다면 주가가 LG 이노텍이 더 올라가기 좋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건 아이폰이라는 제품의 모멘텀 중 한 가지 시장에 나와 있는 뉴스들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 있을 테니까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아이폰 15 프로 모델과 프로 맥스 모델에만 지원이 된다라고 했죠. 그러면 기존에 사용하고 있었던 아이폰 15 그 이하의 제품들을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들 중에 아이폰 14까지는 그럴 수 있다 칩니다만 아이폰 13 아래로 들고 있는 소비자들은 기기를 바꾸고 싶어하는 구매 욕구가 충족이 되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구매로 매출액의 급격한 증가분 그리고 그 증가로 인해서 수혜를 받는 건 제조업체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BH 지금 현재 주가 안 높습니다. 괜찮은 자리예요. LG 이노텍은 갭을 띄워놓고 윗꼬리가 긴 양봉이 나왔지만 우리가 생각했을 땐 높은 자리다라는 걸 인지를 하고 계시죠. 하지만 투자에 있어서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왔고 주가가 높은 자리에 있다라는 건 조금만 위로 매수를 불러일으켜도 주가가 크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 하지만 BH는 갭을 크게 띄워놓긴 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을 반납하면서 음봉이 나왔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나왔는데 기관의 매도세가 3거래일 연속으로 엄청나게 강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손절을 하고 있는 종목이 되겠죠. 하지만 그럴 때가 기회다라는 것. 기억하신다면 지금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종목이 어떤 것이 있을 것이며 그 종목이 언제쯤 수혜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인지 다 설명이 된 겁니다. 왜? 애플에서 아이폰을 판매하는 시기가 대략 언제쯤입니까? 9월 중순 이후죠. 한국으로 들어오는 건 10월 중순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재료 소멸을 언제로 잡습니까? 10월 달로 잡죠. 그렇다면 왜 이때로 잡느냐? 이미 6월 달에 발표를 했고 여기서부터 생산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어떤 식으로 결제를 하는지는 알 수 없겠죠. 120일 결제일 수도 있고요.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 결제된 대금이 찍히는 기간은 올해가 아니라 내년 초라는 겁니다. 하지만 재료가 소멸되는 이유는 제품의 판매가 시작됐다라는 이슈와 그 다음부터 주목해보는 건 뭐다? 누적 판매량이 어떤 식의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지 점차 증가되고 있는지 아니면 증가되다가 줄어들고 있는지 추세에 따라서 그 구간에서 주가의 변동성이 생길 수는 있겠으나 최고점을 찍는 건 이 부근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해서 아이폰이 판매를 시작할 때 그때쯤부터 매도를 잡아보셔도 괜찮은 테마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슈에 뒤쫓아가지 말라라는 또 조언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자율주행, 2차 전지, 아이폰, 음식료까지 모든 섹터에 대해서 코멘트 남겨주셨습니다. 자, 우리 최인성 전문가님께 종목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02-3153-2642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발빠르게 대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첫 번째 상담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은 문자 상담이었는데요. 바로 OLED 관련 종목으로 JMT 갖고 와주셨고요. 6,260원 매수가고 비중은 10%입니다. 오늘 종가가 6,240원으로 약손실 구간에 있는 상황입니다. 코멘트도 함께 남겨주셨어요. 당장 내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문가님이라고 남겨주셨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종목? 네, 몇 가지만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JMT를 매수하신 가격 자체가 나쁘지는 않지만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 거 몇 가지를 같이 한번 보죠. 자, 첫 번째 기업 분석 한번 보겠습니다. LED와 LCD 관련주들의 주가는 언제가 가장 크게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자, 1월 달이죠. 그죠? 1월 달에 행사가 있을 때 CS2024 때였으니까 이제는 2025 때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 해당 기업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증가되고 있고요. 그죠? 영업이익은 조금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이 정도로는 큰 타격이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뭐랑 판단을 했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인데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가도 적정 주가 위치여야 하는데 지금 적정 주가로 볼 수 있는 저항 매물대를 돌파하고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이 종목 어디까지 눌릴 가능성이 있다? 여기까지 눌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 당장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질문을 주셨잖아요. 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JMT, 뭐 이슈가 있는 것들이 있으면 바로 눈에 보일 텐데 지금 AR, VR 쪽과 관련된 거 매고는 현금 배당 이슈 빼고 우리가 지금 주목해 볼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JMT는 차트 매매 관점으로 주가가 변동성을 그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만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건 손절에 대한 생각 분명히 있으실 수 있습니다. 왜? 해당 가격 구간에서 너무 오랫동안 지지부진하니까. 그런데 그 생각이 안 들래 안 들 수가 없는 게 올라가면 대박, 내려가면 쪽박이죠. 그런데 윗꼬리가 긴 양봉이 나왔으니 여기에서부터는 거래량이 줄어들기 마련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고 거기에서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건 수급이죠. 자, 수급을 보니까 외국인이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총 40만 주. 기관은요? 2만 7천 주 들어왔죠. 프로그램도 23만 주 정도로 외국인과 같은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다는 건 외국인이 프로그램으로 들어왔을 수도 있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외국인이 이렇게 들어온 이유 그리고 기관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그 기간이 언제냐? 박스권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전고점까지의 거리가 얼마 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분할 익절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분할 익절 자리는 파란색 저항선까지 잡아보겠습니다. 금액은 얼마냐? 7,200원. 7,200원을 잡아드릴게요. 그래서 7,200원까지만 보시고 여기서 절반은 익절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7,200원을 넘어서는 종가가 나온다는 건 그날일 수도 있습니다만 어디까지 상승 가능성이 있다? 7,360원. 그런데 7,360원을 넘기지 못하고 7,200원만 넘겨서 끝나면 시간 내에서 작업을 쳐서라도 7,360원을 넘겨서 시작하는 양봉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내가 이 종목을 손절한다면 어디에서 손절을 해야 되느냐? 저는 길게 보지 않겠습니다. 120일 이동평균선 이탈할 때라면 그 자리가 검은색 지지선 가격 구간이 되겠죠. 이 자리에서 추가 매수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들 땐 손절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드릴 수 있으니까 이때 와서는 추가적으로 저에게 질의를 주시고요. 주가가 올라가면 시나리오대로 절반 매도 남은 물량 7,360원 넘어가는지 보면서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지켜보자. 그 이유는 없습니다. 그 위로. 아무것도 없어요. 있네요. 7,980원. 거리가 얼마 안 멀죠? 도전하러 갈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분할 익절 자리가 나옵니다. 얼마 익절해야 되겠습니까? 7,980원을 찍는 게 아니라 한 틱이라도 넘어가야 역사적 신고점 경신이라는 뉴스가 나오겠죠. 그럼 우리는
7,980원의 두 번째 분할 익절 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남은 물량은 그냥 지갑에 넣어놓고 기다리셔도 괜찮겠지만 수익 실현할 수 있는 적정한 가격 구간에서 이미 비중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던지셔도 상관없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분할 익절 자리 7,200원 그리고 두 번째 분할 익절 자리 7,98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우리 최인성 전문가님은 차트 분석은 물론이고요. 수급, 기업 분석 그리고 모멘텀 이슈 체크까지 모든 것을 아울러서 종목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상담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전화해 주시면 됩니다. 023153-2642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샵 0082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두 번째 종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고민되시는 종목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해성 DS고요. 네. 51,700원에 15%입니다. 아, 네. 반도체 종목 해성 DS고 51,700원에 15%에 담아주셨습니다. 오늘 종가가 46,950원 형성이 되면서 손실 구간에 있으셔서 정말 마음이 아프실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전문가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제가 그냥 얘 때문에 속병 날 것 같아서. 제가 왜요? 이걸 네. 58,000원에서 59,000원 사이에 매입을 해가지고 작년에 네. 추가 매수를 만들어서 20%를 됐다가 5%는 손절을 해버리고 네. 지금 15%를 놔두고 있는데 속 쓰릴만 하셨네요. 네. 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없어요. 답이 있는데 왜 없을까요? 아니 자, 다른 네. 애들은 잘 가는데 왜 얘는 이렇게 안 가는지 모르겠어요. 내려가는 건 가냐면, 잘 내려가고, 네, 왜 못 가냐면 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갈 때 따라가야 되잖아요. 네, 못 갔으니까 그때 반도체 준대. 남들 다 갈 때 지 혼자 안 갔으니까 여기서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 주가 올라갈 모멘텀이 많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해성 DS 보면 기업 분석 봤을 때 매출액이 2021년, 2022년, 2023년 나쁘지 않아요. 이 정도면. 왜? 작년까지는 반도체 안 좋았다고 하니까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 그러면 올해는 반도체 관련돼서 실적이 나올 만한 모멘텀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호실적이 발표가 될 것이다라는 건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해성 DS 뭐 하는 기업인지 알고 계세요? 네, 반도체도 되고 자동차 반도체도 되고 여기저기 네. 다 들어가던데요, 얘가. 다 들어가 있죠. 네, 그만큼 인프라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어찌됐건 반도체 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제품들에 대한 매출액은 확보가 되어 있는 기업이다라는 걸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현재 매출액이 얼마냐, 영업이익이 얼마냐 저점으로 보는 거예요. 자, 지금 보면 매출액이 대략적으로 얼마? 7천억 정도 나오죠. 지금 보면 6,700억 정도가 찍혀져 나오고 있는데 7천억이라고 볼게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지금 1,000억 정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가총액이 7천억, 8천억 정도면 보통 반도체 쪽에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곱하기 10배까지 봐야 돼요. 최소한으로. 영업이익이 1,000억이면 1조죠. 1조.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주가 기준으로 어느 정도 더 올라가야 될까요? 20%는 더 올라가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지금 반도체 관련주 그만큼만 올라갔나요? 한 가지 선례를 들어보면 이 종목이랑은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SK 하이닉스처럼 무거운 기업이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아무도 생각을 못 했잖아요. 얘 지금 어떻게 가고 있어요? 계속 고점놀이 하고 있죠. 그러면 해성 DS 지금 이 자리 너무 좋은 자리라는 거예요. 저 처음에 전화 상담 왔는데 평균 단가 말씀해 주시는 거 보고 뭐가 걱정이실까?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왜? 너무 좋은 자리에 잘 잡으셨는데 그죠? 매수가 지금 너무 좋다라고 본 거예요. 손절하셨다라고는 생각도 못 했어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는 주가 내려오면 추가 매수는 할 수 있겠지만 손절을 해야 될까? 과연 해성 DS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가 이 종목을 들고 있다면 손절을 해야만 할까?
코로나 때부터 매출이 나오고 가장 위험했었던 작년에 매출액이 나왔다면 해성디에스는 올해 전고점까지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여기까지 드는 생각에서 내가 보수적으로 대응한다라고 했을 때 익절 가격을 짧게 잡을 수는 있겠죠. 어디? 여기까지. 파란색 저항선까지. 얼마? 61,500원. 여기까지 보셔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네네. 지금 차트에 선을 긋고 보니까 61,500원이 문제가 아니죠. 그 위에 있는 이 산들 여기까지 우리 욕심내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다리면 여기까지 안 오겠느냐? 왜 못 갑니까? 충분히 가능성 있죠. 2022년에도 한 번, 2023년에도 한 번, 2024년에도 한 번 이어야 되는데 지금 딱 이 자리인 거예요. 이 자리. 근데 2022년의 움직임과 2023년의 움직임이랑 비교해 봤을 때 얘는 그 움직임이 나오려면 여기에서 시동을 걸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한번 걸고 올라갔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시기를 놓쳐서 주가가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면 제가 여기서 한 가지 판단하는 것, 수급을 같이 봅니다. 야, 이렇게 좋은 기업인데 왜 주가가 못 올라가? 기관이 팔고 외인이 팔고 있네요. 근데 외인이 어떻게 보면 의미 있는 거래량이 오늘 처음으로 들어온 겁니다. 오늘 처음으로. 프로그램 쪽도 마찬가지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양이 그나마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도보다는 나은 상황이지만 이제서야 잡히고 있다면, 자, 지속적으로 한번 볼까요? 아유, 암울했었네요. 여태까지는. 그런데 지금 이 자리부터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해성DS 61,500원? 멀어 보이세요, 혹시? 네, 저는 너무 멀어 보여요. 상한가 한 방 가면 코앞인데요? 그죠? 워낙 못 가니까. 자, 보세요. 안 가는 종목일 때 우리가 판단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종목이 있는 자리가 과거의 저항이었느냐 지지였느냐를 먼저 봐요. 그러면 지금 46,900원이 빨간색으로 선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구간이 어떤가요? 저항이었다가 돌파가 나온 자리, 그리고 올라갔다가 지지가 된 자리, 또 올라갔다가 지지되고 지지되는 자리죠. 그러면 이 종목은 반도체라는 큰 키워드를 등에 업고 있으니 내려갈 가능성보다 올라갈 가능성에 대한 비중 베팅이 더 큰 종목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는. 그렇기 때문에 51,700원, 제 생일이랑 금액이 똑같으신데 가세요. 61,500원까지 가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잘하시니까 제가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주가가 빠지는 거에 일희일비하실 필요가 없는 게, 어떻게 보면은 월봉, 연봉 같이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자, 연봉으로 봤을 때 해성DS가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죠, 그죠? 그런데 올해가 눌리는 장이라면 삼성전자도 비슷한데요. 퐁당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종목이 정말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시장은 언제? 내년이 될 수 있겠죠. 근데 내년까지 기간이 얼마 안 남기도 했고, 가장 중요한 게 윗꼬리가 너무 짧아요. 거래대금도 줄어들고 윗꼬리가 이렇게 짧으면 그다음에 이 자리 넘어간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근데 이게 연봉에서만 보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연봉을 보고 투자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조금 더 짧게 보시는 분들은 월봉을 보시고, 그것보다 짧게 보시는 분들은 주봉을 보시고, 저 같은 데이 트레이더들은 일봉을 보고 그 안에서 이런 실마리들을 찾아요. 그런데 그 실마리의 자리들이 나타났다라는 건 그래도 하방 압력이 가해지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자금을 굴리는 투자자들 중에 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건 외국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기관이 매도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주가가 빠질 거라고 예상해서가 아니라 시가총액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기관 투자자들은 나가는 거예요. 반대로 주가가 고점으로 향하죠. 기관 투자자들은 들어옵니다. 주가가 아무리 높아도 상한가를 가고 갭이 떠도 매수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보다는 외국인 쪽을 좀 더 지켜보셨으면 좋겠고, 외국인이 오늘 의미 있는 자리에서 매수가 들어왔고 지금 핑크색 지지선 구간에 멈춰 있기 때문에 여기는 신규 매수 관점으로도 너무 좋은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세요. 충분히 61,500원까지는 가능성 높습니다. 정말 내가 61,500원까지 못 보겠다라고 하면
59,500원까지만 보세요. 여기까지는 보실 수 있잖아요. 그죠? 라운드 피겨를 못 네네. 넘어간다고 생각을 해도. 그죠? 네네. 여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하락할 가능성보다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은 반도체이면서 반도체는 올해부터 매출액의 증가분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반도체가 없으면 지금부터 하고자 하는 그 사업군들 다 안 됩니다. AI, 로봇 뭐 다 안 돼요. 자율주행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와 관련이 있는 해성 DS 거기에다가 가장 중요한 것 중 한 가지 신용이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증거금 100% 종목 아니잖아요. 증권사에서 종목들을 판단할 때 위험한 종목이다라는 판단이 되면 주가가 낮아도 신용으로 매매를 못하게 막는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신용이 풀려져 있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뭐라고 나와 있나요? 아래쪽에 증거금률 30%, 신용 우수 등급이거든요. 신용융자 비군이에요. 그러면 해성 DS는 신용으로 투자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너무나 좋은 종목이라는 거죠. 가지고만 있으면 올라가는 종목인데 지금 위치가 너무 좋은 자리인데 내가 여기서 안 산다고? 바본가? 왜? 여기에서는 저항이라서 무서웠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는 학습이 된 거죠. 이거 올라갔다가 내려갔으니까 깨질 수도 있겠다라고 학습이 되니까 여기선 못 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두 번째 찍었을 때 전고점을 돌파하면 그 다음에 내려올 때 이 자리는 뭡니까? 무조건 사야 되는 자리. 이해가 되세요? 거기서 사서 주가 올라갔는데 저항을 받는 건 여기 때문이에요. 지금 보시면 여기 올라가다 막혀진 구간 있죠? 지지가 되려고 했었던 구간이고 여기 보시면 지지부진했었던 올라갔다가 조정받는 것처럼 보여주고 반등을 보여줄까 생각을 했겠지만 하락했었던 그 지지선 구간에 매물대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저항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매도가도 61,500원으로 잡는 거고요. 하지만 이것도 부담스럽다면 59,500원까지 낮춰놓고 익절 자리를 잡아도 지금 이 자리는 뭐다? 과거에 저항이 됐었던 가격 구간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끌고 가시면서 61,500원 정도 익절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이 답이 없다라고 해주셨는데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외국인 수급에서 그 답을 또 찾아주셨습니다. 61,500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으니 긍정적으로 기다려보셔라 라는 답을 내려주셨습니다. 이렇게 네 종목에서 조금이라도 끌어올릴 수 있는 실마리를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내일 당장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요. 저희 발빠르게 전화 상담 주시면 저희 전문가님께서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3153-2642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브리지텍입니다. 이 종목 오늘 매수가 10,000원이고요. 비중은 35% 그리고 종가 형성이 8,600원에 했습니다. 손실 구간이고요. 대표적인 음성인식 관련 종목인데 또 이 시리가 업그레이드를 하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엮여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될까요? 브리지텍은 적정 주가가 조금 높이 잡혀 계신 것 같아요. 10,000원이 아니라 브리지텍의 적정 주가는 7,000원까지 잡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7,000원 정도 내려오면 매수하기 좋은 기업이지만 10,000원이면 너무 높기 때문에 추가 매수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나운서께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음성과 관련된 회사다라는 내용까지는 오케이, 알겠어요. 하지만 그 음성으로 실행할 수 있는 서포터 제품군들이 아직까지 상용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상용화가 될 때 보통 어떤 식으로 먼저 진행이 됩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R&D를 할 겁니다. 연구를 하겠죠. 그 연구에 대한 성과로 그 성과물을 다른 기업에 판매하겠죠. 그러면 브리지텍을 지금 바라볼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기업 분석입니다. 자, 기업 분석으로 봤을 때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먼저 보죠. 시가총액 얼마인지 모릅니다. 매출액 500억에 영업이익 42억이 나오고 있다면 이 종목 적정 주가 얼마로 봐야 되겠습니까? 곱하기 10배 안 됩니다. 이 종목은 곱하기 10배 안 돼요. 곱하기 많아야 4배 정도까지. 그러면 적정 시가총액은 2천억 아래여야 된다는 것. 그다음에 해당 종목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면 AI, 음성 챗봇, 음성 인식, 화자 인식 등, 그죠? 음성 인식과 관련된 종목이면 시가총액 912억.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 충분히 있다. 그런데 지금 주가 얼마?
적정 주가가 7,000원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이 자리는 적정 주가라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이미 평균 단가가 10,000원인데 이 10,000원에 있는 평균 단가를 7,000원까지 낮추기 위해서는 내가 4,000원에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되잖아요. 불가능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자리를 좀 더 낮춰놓고 보는 겁니다. 어디까지? 과거에 저항이 됐었던 가격 구간 정도에서 내가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해본다면 어떨까라는 시나리오를 세워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 자리는 자 여기 있습니다. 6,450원. 6,500원 아래로 내려온다면 그 자리에서는 추가 매수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겠지만 거기까지 내려오지 않는다면 추가 매수 없이 내 본전 왔을 때 본전에서 정리하는 방법으로 이 종목은 마무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증거금 100% 종목이라는 내용은 제가 방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죠. 해당 기업의 재무 건전성이 조금 불편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 그로 인해서 증거금이 낮을 수 있다. 하지만 부채 비율과 유보율을 봤을 땐 좋은 상황이고요.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봤을 때도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증거금 100%라는 건 한 가지밖에 답이 안 나옵니다. 주가를 상승시키는 주포 또는 세력들이 좀 과격하게 주가를 올린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내려갈 때도 이렇게 내린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투자하실 때 각별히 유의하십시오라는 증거금 100% 딱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기업은 점점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10,000원까지 그냥 올라온다면 본전에서 정리하시고 6,450원까지 내려온다면 6,500원 아래에서는 동일 비중 추가 매수하셔서 평균 단가 낮춰 놓으시고 10,000원 되기 직전에 9,900원 정도를 익절가로 잡고 정리하시는 게 현명한 투자가 되실 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적정 주가가 7,000원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가 꼭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본전에 왔을 때는 꼭 모든 전량을 매도하셔라라는 추가 전략까지 남겨주셨습니다. 정말 아쉽지만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이 끝나더라도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실 수 있다는 점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자, 잠시 후에 저희 히든 종목이 공개될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 토르 기법으로 포착하신 종목들 중에서 가장 최고의 종목을 또 담아오셨다고 합니다. 일단 힌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상 최대 실적을 갖고 있는 의료기기 관련 종목이라고 합니다. 모멘텀 중 최고의 모멘텀은 뭐니 해도 실적인 거 잘 알고 계시죠? 앞으로가 기대되는 이 종목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히든 종목으로 의료기기 관련 종목 들고 와주셨는데 그 이전에 리뷰부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정말 너무 서러웠습니다. 왜요? 정말 너무 서러웠습니다. 네. 진짜 저보고 야, 너 정말 그렇게 종목 못 맞추면서 무슨 전문가를 하냐라는 얘기들 했었던 그분들 잘 들으십시오. 펩트론 오늘 전량 익절 끝냈습니다. 언제 제가 서러웠냐면 이때였어요. 첫 번째 진입 자리는 2월 26일이었습니다. 이때 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빨랐죠. 왜? 비만 치료제 이슈가 언제 있었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식약처 허가가 안 났지만 일본, 옆 나라 일본에서는 먼저 판매를 진행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그 이슈가 가십거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토르기법이 떴길래 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빠지자마자 매수하자마자 빠졌어요. 빠지자마자 우와, 그렇게 저한테 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했습니다. 21,000원 내려오면 매수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단기간에 급하게 빠진 거 다시 올라올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또 토르 신호가 떴는데 여기에선 추가 매수 안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박스권 그리는 것 같았거든요. 여기 구간에서. 그래서 제가 용단을 내린 게 언제?
4월 17일 날 추가 매수를 감행을 했습니다. 22,150원에. 그래서 차트상의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가격을 가지고 온 겁니다. 평균 단가를 26,000원까지 낮춰놓은 거죠. 낮춰놓고 주가가 올라가는데 그때부터 제가 얘기했습니다. 다 나오세요. 나한테 욕했던 분들 다 나오십시오. 이래도 안 믿습니까? 그랬더니 그분들 저한테 한 말 뭔지 아세요? 대봉LS 가니까 펩트론 가겠죠. 대봉LS는 지금 잘 올라가잖아요. 라고 얘기하길래 대장은 펩트론입니다. 대봉LS 가다가 멈출 거예요. 그때 가서 저랑 내기하시죠. 정확하게 찍었습니다. 45,200원. 정확하게 매도 타점 잡고 46,400원까지 올라가긴 했지만 이 정도는 못 잡는 게 맞는 겁니다. 오늘 매도하자마자 주가 어떻게 됐습니까? 10% 넘게 올려놓고 딱 이 자리 찍고 나서 흘러내렸습니다. 우리는 오전장부터 미리 지정가로 익절 자리 잡아놨습니다. 왜? 돌파가 나오고 안착하면 추가 상승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보라색 선은 최종 익절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욕심낼 필요가 없는 종목이다라는 것과 한 가지 더. 왜 4월 17일 날 추가 매수를 했겠습니까? 왜 추가 매수하자마자 그 다음날 20%가 넘는 상승이 나왔을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22,550원을 이탈하는 종가가 나타났다라는 거. 그런데 그 22,550원은 무슨 선이다? 핑크색과 메가토르 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핑크색 지지선을 이탈하는 종가가 나타나길래 왔다 싶어서 추가 매수 진행해서 평균 단가 낮추고 낮추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수익권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팔 필요가 있습니까? 안 팝니다. 어디까지 끌고 온 겁니까 지금?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익을 만들어냈는데 펩트론은 작년에 이미 우리가 엄청나게 크게 해 먹었던 종목이죠. 370%가 찍혀 있지만 이탈하는 거 확인하고 매도하면서 최종적으로 320%가량의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가장 수익이 적으신 분이 305% 수익이었어요. 그런 종목을 제가 여기에서 놓치겠습니까? 왜 놓칩니까? 이 자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지지될 자리라고 본 거죠. 이 자리를 본 겁니다. 상단, 올라갈 때 저항을 받았었던 박스 상단에서 지지되고 반등 나오겠지를 생각을 했는데 그 자리를 이탈했다라는 거. 그런데 그 이탈한 자리가 어디냐는 겁니다. 여기죠. 그래서 저는 21,000원까지 내려놓고 봤는데 그 자리까지 안 와서 22,500원에 핑크색 지지선이 올라온 자리를 목표가로 잡았었던 겁니다. 그렇게 추가 매수 진행하고 주가가 올라가면서 최종 익절 가격의 모든 물량을 정리했다. 하지만 아쉽지 않느냐? 안 아쉽습니다. 뭐가 아쉽냐고 물어보셨습니까? 47,150원이라는 전고점 넘어가면 매물대도 없고 그 위로는 아주 퓨어한 매도 물량밖에 없는데 악성 매물이 없는 구간인데 주가가 더 빠르게 성장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얘기들을 하세요. 그렇게 올라가면 말이죠, 여러분. 판단할 수 있는 잣대가 없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갈지 제가 압니까? 모르면 그 분야는 도전하는 게 아닙니다. 하루 종일 쳐다볼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박스권 안에서 내가 예상하는 시나리오대로 흘러갈 수 있게끔 오전부터 매도 걸어놓고 내려가면 손절 걸어놓고 더 내려오면 추가하면서 미리 걸어놓고 내려오면 사고 올라가면 팔고 거기까지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업 투자자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나리오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을 찾고 그 종목 안에서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내면 그뿐이다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 종목 애경산업입니다. 어제 저한테 잘려나갈까 봐 간당간당한 종목이었어요. 어제 익절을 하려고 했었던 종목이죠. 왜 익절하려고 했느냐? 자, 20일 이동평균선이 있습니다. 22,000 얼마? 500원이었어요. 그런데 3시 20분 장중 동시호가 때 22,450원으로 만들어 놓더라고요. 그걸 보고 이놈 안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딱 채팅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종가 관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매수가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랬더니 22,600원에서 끝을 내면서 2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시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오늘 어떻게 됩니까? 5%또 올라가서 토르 신호 중에 파란색 저항선 위로 종가를 만들어냈죠. 그렇다면 한 번 더 도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목표가가 얼마로 잡혀 있습니까? 26,700원인데 이때 정말 아까웠습니다. 한 틱만 더 올라가지. 아니, 두 틱만 더 올라가지. 그러면 우리가 걸어놓은 26,700원은 모두 다 체결시킬 수 있었을 텐데 26,650원까지만 밖에 올라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29%의 상승 구간인데 저는 26,700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전량익절은 안 할 겁니다. 왜? 제 차트에 있는 선 중 색깔이 있는 선들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16,910원은 주가가 내려올 때 1차 매수 자리, 그리고 거기서 주가가 더 빠진다면 13,700원은 최종 2차 동일 비중 추가 매수 자리. 하지만 여기에서 주가가 더 내려가면 1,400원은 손절 자리. 그렇다면 익절은 어디? 첫 번째 1차 녹색 저항선에서 1차 매도. 두 번째 위에 있는 파란색이 2차. 그리고 방금 보여드렸던 펩트론처럼 보라색이 나오면 최종 익절 자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경산업의 갈 길은 멀리 남아있고 화장품주들의 이슈가 있는 건 알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최종 목적지는 26,700원에서 그리 멀지 않은 자리에서 전량 정리할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진칼인데 한진칼은 뭐 더 할 나위 없죠. 여러분 이제 뭐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뭐야? 토르 빛기둥이 없네? 라고 질문을 주실 텐데 이날 3시 20분까지 떠있던 그 신호를 강제적으로 주가를 두 틱 내리면서 토르 신호를 꺼버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진입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올라왔죠. 1차 매도 어디로 잡겠습니까? 여기까지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해당 가격 구간까지 올라가지 못할 경우 주가가 올라갔다가 눌리는 자리인 지금 현재 주가 기준에서도 익절할 수는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더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익절을 하게 된다면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장기 차트로 봤을 때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모양은 자, 그릇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그릇이 높아질지 아니면 중간에서 잘릴지는 아직 알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거래 대금이 메말라 있는데도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그렇다면 조만간 뉴스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한다? 뉴스에 매도한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은 좋은 자리에서 잘 진입하셨으니 조금 더 마음 편안하게 지켜보시면 어떨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입니다. 5글자인데 의료기기. 여기까지는 오케이. 관련주들 잘 가니까. 그런데 임플란트와 치와 관련된 종목이라는 내용에서 이거 잘못하면 오스템 임플란트처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들을 가장 먼저 하실 텐데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 해당 기업은 제약 바이오 쪽과 연관성이 더 깊습니다. 바이오 소재 등을 생산하는 기업이고 1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작년 말부터 있었던 중국에서 임플란트 수요가 증가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건 과거 실적 나온 거 말고 지금부터 실적이 더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라는 점만 주목해보시면 된다는 거죠. 주가의 위치도 더 중요합니다. 자, 과거부터 토르 신호가 뜨면 어떤 모양새를 보여줬느냐? 바로 올라가지는 못했습니다. 지지부진하면서 올라가는 모양새를 지속적으로 보여줬었는데 과거에 잡혔었던 가격 구간 정도에서 잡혔다라는 것. 그리고 한 가지 더. 올라갈 때 저항을 받았었던 매물대 박스가 있죠. 그 매물대 박스가 이쪽으로 왔을 때 뭐가 됩니까? 지지선이 되죠. 그 지지선을 밟고 주가가 올라가려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가는 또 한 번 파란색 저항선까지 1차적으로 잡아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생각하고 차트를 보니까 120일 중기 차트에서 4,800원 충분히 매력 있네. 뭐야? 핑크색 지지선도 올라와주고 있잖아. 토르 신호까지 떴으면 더 할 나위 없지. 목표가는 20% 정도. 짧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종목마다 어느 정도 적당한 수익 구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분할 익절을 통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때 익절 폭을 더 넓혀볼 예정이지만 1차 익절은 파란색 저항선까지만 보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의 설움이 담겼던 펩트론 결국 오늘 전량 익절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종가 대비 54% 이상의 강한 상승 탄력까지 가져가기도 했는데요. 역시나 그 비법은 토르 기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토르 기법이 포착된 우리 히든 종목 너무나도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의료기기 관련 종목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히든 종목 정답은 방송이 끝난 뒤에야 공개가 됩니다. 방송은 끝나더라도 정답은 꼭 알고 가셔야겠죠? 자, 그렇다면 오늘의 핵심 정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가 베팅으로 강한 수익 만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토르 기법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살펴본 펩트론 핫한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이죠. 54% 상승률 만나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 탄탄한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는 의료기기 관련 종목이라고 합니다. 앞으로의 상승 탄력 더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개인 투자자 홀로 대응하기 너무 힘든 장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일수록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서 수익률 든든하게 채워가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모든 것이 다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하게 금지를 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